네, 60 민주항쟁에 관한 내용을 TBS 집중 리포터로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60 항쟁의 역사적 의미, 과제에 좀 더 이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선태 기획관리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987년 6월 참으로 뜨거웠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6월에 긴박했던 그 상황들을 이제 29년 전인데요. 시간 순서로 약간 그 당시 흐름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87년도 초입에 가장 큰 사건은 역시 1월 14일 날 있었던 그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입니다. 예. 그 당시 남영동 치안본부 분실에서 있었던 그 취조 과정에서 물고문을 받고 그 박종철 군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마 이제 87년도에 그 대격변을 예고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바로 1월 19일 날 그 대한변호사협회,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실 그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립적인 그런 단체인데 네. 상당히 강력한 논조의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정부의 어떤 고문치사 요 사건들을 강력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2월 7일 또 49제였던 3월 3일 날 이 박종철 군에 대한 범국민 추도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6월 민주항쟁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기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어서 이제 그 다급해진 전두환 당시 그 대통령은 4월 13일 날 이른바 4.13 호원 조치를 발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헌법 개정 논의를 금지한다라는 식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이제 정말 불난집에 기름 붓는 식으로 다시금 개헌 논의 또 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의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박종철 군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5월 18일 날 명동 성당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된 추모 미사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발표하는 데서 은폐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폭로를 그때 김 신부님이 예.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게 됐고 국민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경각심 또 더 이상 지금의 군사 독재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경각심이 네.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5월 23일 날 전대협이 당시에 아주 드물었던 이른바 이제 전대협 그 당시 학생들은 그것을 몰빵 투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냥 길거리 학생들이 다 그냥 누워요. 그래서 다 잡혀가도록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저항도 안 하는 이런 식의 운동을 5월 23일 날 하게 되고 여기부터 서서히 시민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행을 하는 경찰들이 전투 경찰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야유를 듣게 되고 예. 시민들의 호응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5월 27일 날 향림교회 여기 명동에 있죠. 향림교회에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을 위한 어떤 기초 작업들이 조직적으로 또 예. 대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한열 군 사건이 있어서 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네. 국민대회를 앞두고 예.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출정식을 준비를 하루 전날. 하다가 예. 6월 9일 날 오후 5시쯤에 네. 이한열 군이 교문에서 최루탄을 직접 맞고 네.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한열 군은 그 뒤에 7월 5일 날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네. 또 이한열 군의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어떤 네. 세상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분노와 경각심을 네. 또 일깨 어떤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을 맞고 동료에게 이게 부축을 당해서 나온 예. 그 사진 한 장이 참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60 국민대회가 있었고 이 군부 정권은 6.29 선언을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60 국민대회가 이제 평화로운 그런 국민들의 이 시위 현장이었고 운동이었는데 당시에 군부가 전두환 정권이 굉장히 강하게 여기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웠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군사 정부로서는
그 이전에 그 이제 군사정부로서는 사실 태생 자체가 네. 그 광주 민중들을 사실 그 엄청나게 고통에 예. 빠뜨리게 하면서 출범한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정당성의 부재에 늘 시달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87년 이전 해였던 86년도에 그 5월 3일 날 그 이른바 이제 5.3 인천 사태다라고 부르는 네.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고 또 그해 10월 28일 날은 그 건국대에서 네. 학생들이 며칠간 농성을 하고 모든 학생들이 잡혀가는 그런 이른바 건대 사건 같은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86년까지 학생과 또 국민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아마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이런 성격의 조직은 사실 전무후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직접 참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제야단체들이 또 참여를 하고 학생 조직을 비롯한 이 사회운동 조직들이 다 참여한 네. 그런 어떤 광범위한 국민적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6월 달을 앞두고 그 정부로서는 이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허용해 가지고는 정권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아주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흑백 사진을 보니까 뭐 저도 학생이었습니다. 뭐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현장을 뭐 열심히 나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참 전율을 느낍니다. 저 화면들을 보니까요. 예. 몸이 아주 움찔움찔합니다. 소위 그 87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0 민주 항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아주 정말 반석에 올려놓는 그런 일이라고 많이 평가들 하시더군요. 예, 예. 그러면 60 항쟁의 그 우리 민주주의에 가져온 의미를 좀 짚어주세요.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민주적인 국민 항쟁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을 네. 거고, 198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87년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있었는데 이전의 사건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4.19 혁명과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4.19 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이나 상당히 전국적인 규모의 항쟁이었다라고 하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참여의 어떤 폭을 보게 되면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학생들의 참여, 특히 고등학생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두드러졌고 예. 사실 4.19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야당의 참여라든지 또는 일반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예. 있겠어요. 하지만 그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를 넥타이 하고 부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넥타이 부대의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60대 이미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하게 네. 되고 또 이런 시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당성이 정말 국민들 사이에서 네. 정말 들불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네.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네. 넥타이 부대가 대거 시위에 가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참여 범위는 그런 그리고 시위라고 또 볼수 다른 있죠. 의미는요. 예. 그러니까 또, 이때 규모 면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전국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 전 계층을 망라하는 네. 광범위한 국민적인 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한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냐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던 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를 나누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어디 이행을 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을 잡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확립됐는가 또나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예. 것이 가능한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민주국가로 변신할 수 있는 예.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요. 그 밖에도 여쭤볼 게 지금 많습니다. 올해가 이제 60민주항쟁 29돌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그 행사 풍경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 기념일로 6월 민주항쟁이 지정이 됐죠. 네. 2007년 이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식이 그 매년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6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행자부가 그 주최를 하고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을 하는 60민주항쟁 29주년 기념식이 열렸고요. 네. 6월 10일 날은 뭐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22곳 그리고 이제 거의 한 이 35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여러 가지 기념식이라든지 또는 강연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네. 또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사실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성원했던 네. 그런 도움들을 우리가 또 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업회에서는 그 6월 8일부터 네. 6월 10일까지 국제민주연대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7,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해외 민주 인사들과 조직들을 초청해가지고 국제 세미나를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29돌을 맞아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평상시에 이와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예, 일단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그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네. 이 권위주의 정부에 항거했던 모든 민주화 운동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 속에서 또 산화에 돌아가신 많은 열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념 및 추모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 역사적인 사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또 그 온라인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네. 그런 사료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연구 사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시민 교육들,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 그런 운동들을 지금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 열사들이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음으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얻었는데요. 6월 민주항쟁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네. 다 나온 분들이긴 네. 한데 87년 1월 14일 날 운명을 달리한 박종철 군. 예. 정말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네. 하는 슬로건을 국민적으로 확인했던 그런 박종철 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6월 9일 날 중태에 빠진 그리고 7월 5일 날 사망한 연세대의 이한열 학생. 이 두 분이 네. 어쩌면은 87년 6월 항쟁을 사실상 국민들에게 불을 질렀던 그런 아주 열사분들이다. 네. 우리가 꼭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60민주항쟁의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 사업회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주의 현장 탐방이라고 네.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학교 학생들은 한 해에 한 3,800명 정도가 예.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그 과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교사를 위한 여러 가지 현대사 교사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도 역사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고 걷기 좋은 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함께 하셔서 걸으면서 이런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된다면서요? 예. 뭐 이게 가까운 명동길이라든지 네. 또는 뭐 해화동길이라든지 네. 광화문길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코스로 연결을 예. 해가지고 네. 생생한 그 당시의 목소리를 좀 다시금 확인하고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좀 가슴 벅차게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코스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를 잘하셨습니다. 하고 재밌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좀 흥미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우리가 이제 60 민주항쟁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또 실천해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어떤 국민 통합, 네. 사회 통합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친일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면서 지금은 아무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네. 과거 뭐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또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신적 가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60 민주항쟁 29주년을 맞아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선택 기획관리실장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